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나무인 강론의 두 번째 나무까지 이 정책론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정책이라는 것은 말이죠, 결국 정부의 대책이죠.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2개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책론도 역시. 자, 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론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경제론 시장론의 그 쌍칼 곡선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 모형을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정책 활동이다 그러죠.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과연 시장에서는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고객들한테 어떠한 어드바이스를 줘야 될 것인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쭉쭉 미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어려운 편으로 우리가 추론 능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 그러면은 이 정책론은 사실은 쉬워요. 왜냐? 끊임없이 우리가 봅니다. 9시 뉴스에서 끊임없이 봐요. 강남의 디테일을 완화했다네, 분양가 상한제가 어떠네, 그죠? 비과세를 어떻게 한다네, 끊임없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론을 가장 우리가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부동산 뉴스 있죠. 그죠? 경제 뉴스, 특히 부동산 관련 경제 뉴스를 종이신문으로, 종이신문 거기 모으시면 인터넷에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만 출력해서 밑줄도 긋고 빨간 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라놓고 가위로 오려놓고, 모르는 용어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아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속독력도 올라가고, 다음에 이해력도 올라가고, 결국 추론 능력이 늘어나서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경제 뉴스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책론. 그래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책도 토지 정책, 건물 정책이 있겠죠. 그런데 건물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의식주라고 그러나요? 의식주의 주택을 말하죠. 그러니까 건물 중에서도 주택 정책. 그래서 우리는 토지 정책하고 주택 정책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책론 두 번째 페이지 쭉 보시면은 나와있지만 정책의 종류하고 그 파급 효과가 나와있죠. 그래서 첫 번째 토지 정책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역지구제라는 놈이 나오네요. 이런 용어는 좀 생소하죠.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자, 용어 정의를 보니까 주택하고 공장이 혼합된 지역을 갖다가, 그죠? 주거 전용 지역, 주택만 이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지정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그런 제도를 말한다. 말이 무지 어렵네요, 그죠?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주택하고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이 공장이 맨이 뻐글뻐글해서 뭐예요? 이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거 갖다 뭐예요? 집 안에서 일어난 건 뭐예요? 방구 끼는 거죠. 그건 내부 효과예요. 방구 뻥 끼면 냄새. 방구 언제부터 드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부 효과.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 맨이 확 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 손실을 입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외부 효과. 근데 외부 효과인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좋은 거는 정의 외부 효과를 있고, 나쁜 것은 부담이 된다 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했죠. 그렇죠? 부담이 돼. 그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 공장, 딴 데로 옮겨야죠. 그걸 갖다 지역지구제를 하는구나. 별거 아니구나.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주거하고 공업적이 짬뽕된 지역을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 요게 개념이 되어 있고, 목적은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보니까 효과가 단기하고 장기 나눠지죠. 단기는 뭐예요? 이게 쾌적한 동네가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올라가겠네, 뛰겠네. 당연하죠. 그쪽으로 이사 오려고 했죠. 값이 뛰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존의 소유자들,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보다 더 많은, 시장에 팔았으면 기존에
그 어떤 정상적인 붙는 이윤보다도 초과해서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는 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뭐예요? 공장 이 허문 자리에 뭐가 들어서겠어요? 멋진 주택들이 들어서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증가되니까 역시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공급의 법칙 배웠잖아요.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초과 이윤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정책에서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었구나. 자, 그래서 토지 정책에서 지역 지구제가 있었죠. 지역 지구제 개념을 받고 그걸 시행했을 때 결국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수요 공급에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 번째 보니까 토지은행제입니다. 은행에는 뭘 저축합니까? 돈. 근데 돈이 아니라 토지를 갖다가 저축해 놓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정부가. 그래서 정책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용어 정의 한번 볼까요? 개념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가로열어 토지은행제, 같은 말로 토지비축제, 무식한 말로 랜드뱅킹. 그래서 토지를 정책적으로 국유화하고 있다가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거죠, 시장에. 그렇죠? 국가가,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Q하고, 그죠? 시장에 보면은 요게 Q, 요게 P 아니었습니까? 수요 공급 곡선에서 P하고 Q를 직접 건드는 게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Q를 건드는 거죠. 요거는. 그에 반해서 앞에 지역지구제는 뭐예요? 직접 건드는 거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주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주택 정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주택도 뭐예요? 분양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뭘 중시합니까? 국가에서는 분양주택은 그래도 좀 살만하신 분이죠. 물론 최근에 뭐 부하우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좀 사실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보다 더 임대주택 거기 정책에 보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려고 그러죠. 물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은 특히 우리 건물 정책 중에서 우리는 주택 정책을 보고자 하는 거죠. 주택 정책. 보니까 분양주택 정책이 있고 그리고 임대주택 정책이 있구나. 그런데 임대주택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하다. 분양주택에서 메인 뭡니까? 결국 가격을 규제하는 거겠죠. 가격을 규제해요. 가격을 시장의 어떤 균형 가격보다 더 밑으로 받아라 이러죠, 그죠? 그래서 분양주택 한번 볼까요? 주택 정책, 분양주택 정책은 분양가 규제 정책이 되겠죠. 분양가 규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 분양가 상한제다. 상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얼마 이상 못 받게, 그렇죠? 상한을 정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P가 있고 Q가 있어요. 제로가 있고, 자, 수요하고 공급 곡선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시장의 균형은 이렇게 교차점에서 요 2가 달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P0, Q0,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 균형량, 시장의 균형량이 결정이 되죠. 이렇게 여기에서 균형이 달성된다. 이퀄리브리엄이 이렇게 정리를 우리 경제론 파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가격보다 이상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 이하로 받아라. 너 건설업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장의 균형가보다 낮게 받아라. P1만큼 요 이상은 못 받는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요게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죠, 그죠? 상한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요 넘지 못하게 이렇게 딱 상한을 정해. 요 넘으면 혼내겠어. 요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수요는 요만큼인데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죠? 그러나 공급은 어떻게 돼요? 이게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확 줄여버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것은 한 요만큼 Q1이라고 한다면은 공급은 Q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더 수요가 초과됐죠? 수요가 초과됐으니까 뭐라고 붙어요? 수요 앞에다가. 그렇죠. 초과점만 붙이면 돼요. 초과 수요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사실은 또 부작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되는. 그래서 이걸 우리 분양가 상한제 또는 어려운 표현으로 또 최고 가격제라고 그럽니다. 최고 요것만 받아라. 어떤 사람은 요거 이상을 최고 가격제는 요거는 최저 가격제입니다. 요거 위쪽으로 가는 것은 잘 분별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입니다. 자, 그래서 초과 수요가 결국 되더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최고가격제, 정부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시장의 균형 가격 P0보다 낮은 가격 P1이 되겠죠? 이걸 상한가, 최고가로 설정하고 건설업자, 즉 공급업자죠? 공급자는 그 이하로만 받도록 하는 가격 규제 정책을 뭐라고 그런다? 분양가 상한제, 그죠? 또는 최고 가격제 이렇게 부른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딱 요거다는 거죠. 그쵸? 그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러한 파급 효과가 발생되더라. 빨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말합니다.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역시 임대료를 구제할 수 있겠네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요 P0가 뭘로 바뀐 것 뿐이에요. P가 가격이 렌트, 그러니까 렌트 임대료 빌리니까 R로 바뀐 것 뿐이죠. 임대료를 이렇게 쉽네. 똑같습니다. 파급 효과는. 그렇죠? 임대료 규제 정책은 파급 효과가 똑같아. 분양가 규제 정책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규제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임대료를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죠. 그죠?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 임대료를 갖다 직접 돈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소득을 공제해 줄 수가 있겠죠.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제도죠. 다 임대주택 정책들이.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Y축의 요 P나 R을 건드려준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요 Q를 퀀터티 양을 건드는 거죠. 직접 지어가지고 그렇죠? 공급하는 거죠. 우리 뉴스 보잖아요. 공공임대주택 SH공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공적인 주체가. 그런 걸 갖다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짧은 기간에는 이거 공공임대주택에 대비되는 게 이제 사적임대주택이죠. 이거 안 살아. 이게 싼데 이쪽 옮겨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적 임대주택의 수요는 확 줄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게 싸지는 결과가 사적 임대주택, 일반 건설업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있죠. 이게 싸지는 결과가 되죠. 좋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요게 어떻게 돼요? 이게 싸지니까 이거 임대사업 우리 안 해. 이게 안 해. 공급을 안 해.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이 수요는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임대료가 상승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사실 가장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 그죠? 마치 풍선 효과라고 그럴까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뽀록 튀어나오고 여기를 또 누르면 여기가 뽀록 튀어나오고 그렇죠? 참 어려운 정책입니다.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는 그런 용어가 좀 있습니다. 좀 약간 어렵죠. 어려운 표현으로 필터링 프로세스다. 필터, 여과 많이 들어봤어요. 여과 어디서 들었습니까? 담배 필터. 필터. 담배 피신 분. 그건 물리적 개념의 그 필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커피를 내려 마실 때 그 필터 있잖아요. 걸른 거다. 뭔가 걸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관련해서 뭔가 걸르는 거겠죠. 자, 보니까 주택의 여과 과정에 상향 여과가 있고 하향 여과가 있네요.
자, 요거는 소득 계층이 걸러졌다 이거예요. 상향은 뭐예요? 위쪽. 그죠? 소득 상위 계층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잠실이 옛날에 제 외할머니 댁이 그 잠실이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말이죠. 거기 뭐 옛날에 막 연탄 떼고 그럴 때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상점벽해죠. 가보면 정말 멋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소득층이 살았었는데 지금 뭐 상위 계층으로 다 이렇게 됐죠. 그죠? 요런 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상향여가다. 주택의 여가 중에서도 상향여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정에서 100년이 지났어. 그러면 완전히 슬럼가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저소득층으로 이제 좀 바뀌겠죠. 입주자들이. 그러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하향여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강론의 두 번째 나뭇가지인 정책론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정책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각 정책의 종류의 용어의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 특히 이제 분양가 규제 정책 그리고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자, 그거에 따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결국은 초과 수요가 발생되더라.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양을, 이러한 파급 효과의 모양을 띠게 되더라. 이거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의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